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선형 자료 구조의 하나인 Q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택은 가장 나중에 입력된 자료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가장 먼저 저장된 자료에는 가장 마지막에 접근하도록 설계된 후입 선출 형태로 추상화된 자료 구조였는데요. 정해진 곳을 통해서만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는 스택과 달리 Q는 한쪽 끝에서 삽입 작업을, 다른 쪽 끝에서는 삭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삭제 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을 프론트 또는 헤드라고 하고요. 삽입 연산이 수행되는 곳을 리어 또는 백 또는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Q의 위어에서 이루어지는 삽입 연산을 인Q라고 하고요. Q의 프론트에서 이루어지는 삭제 연산을 DQ라고 부릅니다. Q에서 프론트 위치의 데이터는 가장 먼저 Q에 들어왔던 첫 번째 원소이고요. Q에서 리어 위치의 데이터는 가장 늦게 Q에 들어온 마지막 원소에 해당됩니다. 은행에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에서도 대기표 순서대로 먼저 대기표를 뽑은 사람이 당연히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추가된 데이터가 처음으로 꺼내어지고 가장 나중에 추가된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꺼내어지도록 설계된 선입 선출 형태로 추상화된 자료 구조를 Q라고 합니다. 스택이 프링글스 통처럼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상자와 같다면 Q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통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N개의 데이터가 있는 Q가 있고 리스트의 왼쪽에서 데이터의 추가가 일어나고 리스트의 오른쪽에서 데이터의 삭제가 일어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추가된 데이터 N-1번 인덱스의 데이터를 프론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 0번 인덱스의 데이터를 리어에 있다라고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추가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를 First in, First out, 파이포 구조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자료 구조는 자료의 선언과 자료에 대한 연산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스택과 마찬가지로 자료 구조의 하나인 Q에서 자료는 리스트로 표현하고 Q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Q에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한 기능이 Q의 기본 연산으로 사용됩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Q는 리스트로 표현되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만 실행되어 인스턴스 생성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init 메소드를 사용하여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Q의 기본 연산 중 Q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 inQ 함수를 먼저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특정 인덱스의 항목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 insert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Q의 기본 연산 중 Q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기능을 하는 DQ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 pop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스택과 Q의 코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행에서 Q 클래스를 통해 인스턴스 Q를 생성하고 9행부터 12행까지 inQ 메소드를 사용하여 O,
3.14 하이 트루 순으로 데이터를 큐에 추가하였습니다. 출력은 무엇일까요? 13행과 14행에서는 DQ 메소드를 이용했는데요. Q의 기본 동작을 이해했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여 출력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의 연산, Q의 기능으로 기본 기능이었던 추가 삭제 기능을 구현한 inQ, DQ 함수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가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sEmpty라는 함수를 구현하고요. 그리고 Q의 프론트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getFront라는 함수, 그리고 Q의 rear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getRear, 그리고 Q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size라는 함수를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과의 차이는 스택에서 스택의 탑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pick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과 달리 Q에서는 Q의 프론트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Q의 rear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getFront와 getRear를 사용한 점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가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isEmpty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보길 바랍니다. 스택에서 구현했던 함수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isEmpty라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 Q가 비어있는 리스트이면 true를 반환하도록 했고요. Q가 비어있지 않으면, 빈 리스트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도록 하는 if문을 작성하였습니다. Q가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isEmpty 함수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기억이 날까요? 스택 학습에서 두 번째 퀴즈로 나왔었죠. 몇몇 학생들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행을 보세요.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비교 연산의 결과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가능한 코드였습니다. 8행에서 객체 Q를 생성하고 9행에서 객체 Q의 메소드 isEmpty를 사용해 객체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10행에서 객체 Q에 5를 추가하고 11행에서 다시 객체 Q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결과는 이해되시죠? Q에 처음으로 추가된 데이터, 즉 프론트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getFront 함수와 Q의 마지막으로 삽입된 데이터, rear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getRear 함수를 구현해 볼 차례인데요. 스택에서 탑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pick 함수의 코드를 상기시키며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현한 Q는 그림과 같이 리스트의 왼쪽 0번 인덱스에서 데이터의 추가가 일어나고 리스트의 오른쪽 n-1번 인덱스에서 데이터의 삭제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Q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데이터, rear 위치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번 인덱스를 사용하고 Q에 처음으로 추가된 항목, 프론트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1 인덱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13행과 14행에서 get front 함수와 get rear 함수를 사용해서 front 위치의 값 그리고 rear 위치의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Q에서 삭제될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엿본다고 할 때 get front 함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get rear 함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은 Q의 크기, Q의 항목의 수를 구하기 위해 사이즈 함수를 구현한 것입니다. Q의 inQ 함수를 사용해서 5, 3.14 하이를 추가하고 11행에서 사이즈 함수를 사용해서 Q의 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습 과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Q를 구현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 구현했던 Q와는 반대죠. 리스트의 오른쪽에서 데이터의 추가가 일어나고요. 리스트의 왼쪽에서 데이터의 삭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프론트는 0번 인덱스 쪽이고요. 리어는 n-1번 인덱스 위치입니다.